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어질은 사람의 정신이고 의로움은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닭과 개가 나가면 찾을 줄을 아는데 정신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정신을 찾는 길이다. 맹자가 말한 학문의 길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어질고 의롭게 살기 위해 그 길을 배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경쟁교육을 통해 단지 기능인으로 생활하기 위한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인의 풍족한 삶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과 많이 번 돈과 개인의 풍요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쓰일 때 그 본래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도 공동선에 부합해야 합니다. 요즘 자신의 자녀를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연구비를 횡령하고 대학원생들을 착취하고 부실학회에 다니는 등 그릇된 학문의 길을 걷는 일부 학자들을 보고 맹자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3년간 연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얘기로 허위 근무와 근무지 이탈이 많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병무청 대응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측의 대응에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문제를 신고했던 제보자가 제보 이후 오히려 학교에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 간척지 조성과 함께 생긴 서산 분화무에 충남 처음으로 역간척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질 악화로 공업용수로도 쓰기 어렵기 때문인데 오는 2023년 해수를 유통시켜 생태계 복원 모델로 삼을 계획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벌어진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와 소방당국, 자치단체에 15분 내 즉각 신고해야 하지만 늑장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한화토탈을 고발했습니다. 대전의 수건사업 중 하나였던 호남선 직선화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는데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일부 경제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전 평촌 산단에 LNG 발전소 건설 사업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공공급식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충남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185억 원을 투입해 부여에 건립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남대 산학협력단을 찾아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대학과 스타트업인데 한국당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료의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이 또 동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40여 년 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 유물이 실린 신안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에서 도굴된 유물을 30년 넘게 숨겨오다 해외로 팔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가 시끄러운데 요즘은 카이스트 때문에 또 기존에도 허위 근무와 근무지 이탈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병무청 대응도 석연치 않았다고요. 네,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에 따라 전문 연구요원으로 선발되면 3년간 연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미 지난 1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병역특례연구원은 전자복무 관리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받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대리 출퇴근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당시 카이스트와 병무청은 특별 점검을 해서 2명을 고발하고 24명은 복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이 대리 출석이 어렵도록 시스템을 수정한 걸로 아는데 이 병무청 관리 감독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리 출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월 병무청에 접수가 됐는데요. 당시 병무청은 허위 출장 등을 이유로 1명을 처벌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또 당시 제보자 A씨를 만나 민원 취소를 회유하는 듯한 말까지 한 걸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올 1월에는 병무청 현장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때 허위 근무 사실을 안다고 대답한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보자에게 포상은 못할 망정 민원을 취소해달라는 회유를 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군요. 이 KBS 취재 결과 당시 설문지를 제출하는 제보자를 불러 세워서 학생 이게 뭐냐, 위반 내용이 정확히 뭔지 말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그 제보자를 광고를 한 셈이죠. 네, 답답한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당시 IP와 기숙사 출입 기록 등 허위 출근을 확인할 방법도 알려줬지만 학교 측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무청은 곧바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네. 현재 카이스트에서 병역 특례를 받는 전문 연구 요원은 모두 1,040여 명에 달하는데요. 관리감독기관의 석연찮은 일처리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이스트의 대응에도 이상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문제를 신고했던 제보자가 제보 이후에 오히려 학교에서 감사를 받았다는데 이 얘기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보자 A씨의 아버지가 지난 4월 지도교수와 학과장 등으로부터 아들이 병무청 신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A씨가 신고를 할 때 썼던 방법이 해킹이라서 학측에 의하면 제적을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학교는 또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동물실험실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제보를 도왔다고 의심받는 다른 학생도 비슷한 처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이 학교 측 해명은 어떻습니까? 네, 지도교수와 학교 측은 제보자가 신고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의혹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치들로 인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네.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공익제보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올바른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병무청, 또 국내 이공계 최고 지성들이 모인 학교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가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었는지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앞으로도 면밀히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신안선에서 도굴된 유물을 팔려던 남성이 붙잡혔죠? 네, 40여 년 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14세기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이 발견됐었죠. 네. 당시 이 신안선에서 도굴된 유물을 36년간 숨겨오다가 해외로 팔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63살 황모 씨로부터 유물 57점을 압수했는데요. 개인이 은닉했다가 적발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예, 이 유물이 어떻게 황 씨 손에 들어간 거죠? 정부는 신안선 발견 당시 선체 인근을 해저 유물 매장 해역으로 지정하고 9년 동안 2만 2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발굴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몰래 도굴된 유물이 1983년 황 씨 손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유물은 국가로 귀속됐고요. 경찰은 황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도굴 유물 취득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귀중한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될 뻔했군요. 한쪽에서는 찾아오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문화재를 외국에 파는 건 민족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어제 저녁 7시쯤 서산시 동문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75살 A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갓길에서 폐지를 줍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 50살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16일 새벽 1시에 열리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 맞춰 거리 응원전이 지역 곳곳서도 펼쳐집니다. 대전시는 16일 자정부터 중구 중앙로역 내거리에서 목적교 270m간 왕복 8차 도로에서 대형 스크린 석대를 설치합니다. 또 주전 골키퍼 이광현 선수 고향인 예산에서도 16일 새벽 1시부터 예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보령 동대동 한내 로터리 광장과 천안 백석동 유관순 체육관에서도 내일 밤부터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세종시도 16일 자정부터 세종 호수공원에서 세종 호수예술축제 행사장 무대를 활용해 거리 응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2020학년도 대입 설명회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세종시 교육청에서 개최됩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대입 전형 분석과 준비 전략에 대한 강의,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령 석탄박물관이 최신식 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해 오늘 재개관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6도, 천안 25도, 홍성 26도 등 24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남 서해안과 내륙 곳곳엔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청남도가 수질 개선을 위해 분화모 역간첩 사업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간첩과 해양 치유 등 해양 신산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분화모 역간척 사업 계획과 충남의 해양 신산업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양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승조입니다. 예, 해외 여독은 풀리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달 16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네덜란드, 독일 등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네네. 먼저 이 해외 어떤 순방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충청남도는 해양 신산업을 미래 혁신 성장의 중심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네덜란드가 해양 생태 복원의 선진 사례였고요. 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해양 치유 산업의 선두적 모델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해서 어떤 역간척의 사례를 직접 보고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자라는 네. 의미였고 네. 독일 우제도 방문은 해양 치유 산업을 실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독일 우제돔이거든요. 네. 여기 직접 보문해서 충청남도를 해양 치유 산업의 메카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순방에서 네덜란드의 휘어스홀을 방문해서 하구뚝 또 방조제 건설과 이후의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와 해수 유통에 관한 성공 사례를 확인을 하셨는데 이 네덜란드의 휘어스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있었죠? 예, 휘어스홀은 1962년에요. 네. 우리가 네덜란드의 국민의 태풍과 해일로부터 네덜란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구뚝을 막았는데요. 네. 대략 그냥 분화모의 한 1.5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조수량 자체가. 네. 근데 이게 그 하구뚝을 막고 나서 시일이 지나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져 가지고요. 네. 담수온에 녹조가 발생하고 해역 측에서는 각각과 어필가 사라지는 등 네. 방조제가 주변 환경에
위해 유수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조리 번성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서 수상식물이 죽어가고요. 예. 또 악취도 아주 심하게 났고 결국 호수를 찾아온 철새도 죽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사회적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2000년대에 수질악화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천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은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해수유통 터널을 뚫어서 해수를 유통시키자 그런 결정을 하고 결국 해수유통을 했는데요. 터널 뚫어서. 예. 이게 원래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 지나야 이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결국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해수유통을 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자 완전히 수질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생태계 복원이 됐다라는 실증 사례가 휘어쏘입니다. 예, 우리 분화모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 그런 부작용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분화모 같은 경우도 나은 지 한 3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분화모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질 등급수가 잘 아시겠지만 6등급 돼서 농업용수는 물론이거니와 공업용수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희호수가 이 담소로 인해서 댐을 막음하면서 이런 그 분화모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희호수죠. 예. 이 수질 악화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이 휘어스호도 그 논쟁 끝에 해수유통을 위한 터널을 뚫기도 했고 제방은 그대로 놔두고 터널을 뚫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해저 쪽에 터널 2개를 뚫어서 해수유통을 시작했는데요. 예. 댐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예. 그 댐을 막은 것 자체가 그 태풍이라든가 해일로부터 네덜란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 터널에도 수문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유사시 네, 박을 수?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러고 나서 2개월 만에 완전히 수질이 회복됐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네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한 최소한 2년이 돼야 그 생태가 복원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예. 놀랍게도 한 2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더니 네. 3개월 정도에는 완전히 그 수질이 개선이 돼서 해양 상태가 복원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한 것이 이었습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갈매기를 비롯해서 바다새라든지 해양 생물이 증가하고요. 네. 갯벌의 회복 등으로 해서 수질 오염물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네. 그런 덕분에 해양 내적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또 거기는 통선문이 있는데요. 이게 통하는 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통선문을 통해서 북해로 나가는 요트들이 엄청나게 실제로 많은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그 히어스의 해수유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 해서 이게 이 두 정부에서 시행한 건데요. 네덜란드 전체로 이런 해수유통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하자 이런 그 정책이 결정되고 여러 곳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태풍과 해일의 피해에서 네네. 막기 위한 기능도 유지하면서 수질도 맞습니다. 개선시킨 네네. 예, 그런 그 사례가 되겠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요. 중앙정부에서는 볼케라코라든지 하링 플리트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해수유통의 어떤 시도가 있었고 예.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는 점을 현재 직접 봤고 예. 또 듣기도 했습니다. 예, 아주 잘 다녀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남도가 네덜란드의 항구 복원 사례를 분화모에 적용을 해서 이제 네네. 그 역간첩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분화모가 실질적으로 그 수질이 한 6등급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110억 정도씩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요. 이 수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도 못 쓰고 또 나눠서 공업용수도 못 쓸 지경인데 네. 실제로 이런 그 네덜란드 사례를 잘 봤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부한테는 분화모 역간척을 제한한 상태이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용역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런 역간척할 것인지
그러면서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내년부터 그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용역은 올해 발주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용역이 발표돼도요. 네. 기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수년 정도는 걸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해수 유통이 시작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수질 개선 효과도 물론이거니와 네. 또 우리가 휴여수하고 다른 점은요. 분화무에는 우리가 간척은에서 농경지가 있습니다. 네. 그 농경지가 역간척은에서 어떤 그 갯벌이라든가 이 바다로 다시 그 복원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는 휴여수보다 더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분화무 역간척 사업 외에 또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독일 우제돔도 방문을 하셨는데 네네. 이 해양 치유라는 게 무엇이고 아무래도 우리들한테는 생경스러운 분야인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방문 성과가. 해양 치유 산업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인식이 좀 생소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해양 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머드라든가 그 해염이라든가 해수, 해풍 이런 걸 통해서 치료와 재활, 네. 그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게 해양 치유 산업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해양 치유 산업 아직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우제돔의 경우만 해도 대략 1년에 한 40만 명이 고용 창출하고 매출만 해도 한 45조 정도 될 정도로 네. 해양 치유 산업이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프랑스 이쪽에서는 이미 성향 있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독일이 우제돔을 해양 치유 산업의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 도 방향을 결정하는데 확신을 가졌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던 그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아시아에서 유명한 해양 치유 단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해양 치유 사업을 충남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네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컨대 독일 우제돔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민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1년에 해양 치유 관광객이 한 연간 3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인만 오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이고요. 네. 그러니까 해양 치유 산업은 말씀드린 치료라든가 치유라든가 아니면 재활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그곳을 방문하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한 33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수익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보다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더구나 이게 숙박이라든가 쇼핑이라든지 네. 관광 등 타 분야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이런 걸 확신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먼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태안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이런 서청이라든가 이 통해서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입니다. 네. 어떤 머드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네. 해염, 해수, 해광, 더구나 우리 태안이라든가 보령 쪽은 이 산림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독일의 우제돔 같은 경우는 해양 치유 산업만 발전이 됐지만 이 충청남도 같은 해양 치유 산업과 더불어서 산림 치유 산업까지 결합한다면 네. 독일의 우제돔 이상으로 훨씬 부가가치가 큰 미래 성장 산업을 삼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바다와 산을 겸해서 치유 단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우제돔보단 더 좋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또 원산도 보령간 해저 터널이 관통이 됐어요. 네네, 앞으로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산업 육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번 원산도와 보령 간의 그 해저 터널 관통, 이 충남 서해안 관광에 어떤 예. 전환점이 될 거로 보십니까, 지사님께서? 저희는 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생각합니다. 일단 예. 말씀하신 터널이 그 6.9km 정도 돼서 국내에서 최장의 해저 터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저 터널 자체가 있다는 게 이 여러 가지 서해안에 네. 유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광에 있어서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그런 해저 터널 개통에 의해서 우리 서해안에 여러 가지 그 해양 역사 해안 자원이 풍부한 섬이라든가 어떤 해안가를 활용한 관광지원이 있다면 아주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런 그 인근으로 해서 말씀하신 해양 치유 단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그냥 태양군 난민 달성표련에 약 한 410억 원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단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해양치유센터를 만들고요. 한 2025년까지 빌라촌이라든가 해변길 등의 연계해서 주성하는데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이 해저터널과 여러 가지 연계한다면 예. 해양치유산업, 여러 가지 관광, 레저 스포츠 이렇게 해서 이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나무 역간척 사업, 또 해양치유 등 해양 신산업, 이게 충남의 미래 혁신 성장 엔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나무 역간척 사업 계획과 충남의 해양 신산업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 운명의 날 이란 타이틀로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가 오늘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충청권 수건 호남선철도 고속화 신호탄이란 기사에서 충청권 최대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호남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병사들의 스마트폰, 양날의 검이란 제목으로 4월부터 전 부대에 일가후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 가운데 사회와의 단절을 딛고 자기개발을 통해 한층 성장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순기능 이면에 불법 사이버 도박 등의 후유증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